단순한 아침 음료처럼 보이지만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돕고 피부를 지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올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레몬수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건강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할 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레몬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숨겨진 이점과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레몬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활용해온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이나 음식에 상큼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자연 치유제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몸속을 정화하는 데 활용됐고, 중세시대 유럽 선원들은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배에 레몬을 꼭 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레몬이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지켜주는 비타민C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 소화를 돕는 구연산까지 유익한 성분이 가득하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효능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 신선한 레몬 한 개와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신맛이 강한 레몬이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공복에 마시는 레몬수가 몸에 주는 놀라운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한번 소화 건강 개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온종일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소화기관은 밤새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리 없이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마치 다정한 손길처럼 소화기관을 살며시 흔들어 깨우는 이 음료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간에서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그날 하루 먹게 될 음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켜줍니다. 단순히 마시는 물 한 컵이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다고 느낀 적 있으신 분들께는 이 습관이 특히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눕고 싶다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따뜻한 레몬물이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장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 몸속 깊은 곳의 건강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2번 에너지와 활력을 깨우는 한 잔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이 많으셨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난 직후에 느끼는 피로감은 수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몸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단지 따뜻한 레몬물 한 잔입니다.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레몬의 비타민C가 뇌와 근육에 활력을 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레몬의 향기 자체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레몬 향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며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동시에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피곤할 때 레몬 향을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작은 리프레시 비법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면역력 지금보다 더 강하게.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겨울철이 다가오면 잦은 감기, 기침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레몬물 한 잔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덕분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속 면역세포, 특히 백혈구, 흰혈구의 생성을 도와주며 이 백혈구들은 마치 몸속을 순찰하는 병사처럼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마시는 레몬물 한 잔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운 비타민C를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간편하고 실속 있는 건강 습관인가요? 실제로 애실린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염병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고 평범한 레몬 하나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면역력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피부 다시 빛나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기 쉬워지지요. 그런데 그 피부의 자연스러운 생기를 되살려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물의 수분력과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매끄러움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죠. 매일 아침 레몬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을 완화하고 점점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감돌게 됩니다. 피부가 더 탄력 있어 보이고 자글자글한 잔주름도 덜해지죠.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60세의 정미정 씨는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부에 무슨 고급 화장품 쓰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답니다. 화장품은 안 바꿨어요. 그냥 레몬하고 따뜻한 물만 마셨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하나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더 빛나는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5번 몸속을 맑게, 간을 깨끗하게 많은 분들이 피로하거나 무거운 몸 상태를 느낄 때 외부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몸 안에 쌓인 독소와 간의 피로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간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몸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로하는 간을 도와주는 작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해독 작용을 부드럽게 지원해줍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레몬물을 마시면 소변이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게 되고 밤새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속을 맑게 비우는 느낌, 상상만 해도 개운하지 않으세요? 만약 요즘 들어 자주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거나 식사 후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았다면 이 작은 습관이 뜻밖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 청소라 하여 비싼 건강식을 찾지만 실제로는 물과 레몬이라는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몸속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습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금의 내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맑고 가벼운 한 잔일지 모릅니다. 6번 체중 부담 없이 관리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나 굶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레몬의 산 성분은 가볍게 신진대사를 자극해 지방 연소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갑작스러운 간식 욕구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레몬물을 마시면 몸의 대사 리듬이 조절되며 하루 종일 식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달달한 음료 대신 레몬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과 칼로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커피 믹스 한 잔, 탄산음료, 한 병 과일 주스, 한 컵이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이 되지만 그걸 레몬물로 바꾸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체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고 쉬운 변화지만 그 안에 담긴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레몬물 한 잔이 체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부담 없는 다이어트가 또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레몬은 분명히 신과일인데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낮추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레몬수를 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몬은 먹기 전엔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알칼리성 작용을 하는 신기한 과일입니다. 레몬 속의 주성분인 구연산 시트르산은 섭취되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거치며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작용하여 알칼리성 환경을 유도합니다. 즉 외형은 신맛이지만 몸속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전환되어 산성화된 내부 환경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한국처럼 자극적인 음식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이 균형을 맞추는데 레몬수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pH 균형이 유지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피로가 덜하며 면역력 또한 안정화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알칼리화 작용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레몬이 몸속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건강교사처럼 역할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따뜻한 레몬물을 마실 때마다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내 몸에 잠시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몸에 좋은 습관이라 해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치아 건강입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치아의 에나멜층 범랑질을 마모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거나 마신 후엔 맹물로 입을 행과산성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레몬수를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의 건강입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은 일부 사람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먼저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하거나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야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는 자신의 위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기 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레몬수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소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 중 다수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루 시작부터 에너지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수분 공급과 비타민C의 작용 덕분에 몸이 덜 피곤하고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또한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건조함이 줄어들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이는 레몬 속 항산화, 성분과 수분의 결합 효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변비로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배변 리듬이 보다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아침마다 속이 가볍다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단 음료를 끊고 레몬물로 대체하면서 체중이 약간 감소하거나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레몬수 한 잔이 하루의 리듬과 몸의 상태에 작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습관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 직접 시도해보시고 스스로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건강을 시작할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레몬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마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도록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고 마시곤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오히려 비타민C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레몬 속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물은 미지근한 상태, 즉 생수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 약 40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항산화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그 다음은 레몬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레몬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 제품들은 보존료나 설탕이 들어있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고 향이 좋은 것이 신선한 레몬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풍부한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작은 변화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얇게 썬 생강 조각 하나를 함께 넣으면 소화기 건강과 한겸작용에 도움이 되고 생잎 민트 한두 장을 넣으면 시원하고 산뜻한 향이 더해져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생강은 체내 순환을 돕고 민트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독이는 아침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습관이 진짜 건강의 열쇠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2주 이상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장이 더 가볍고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덜 무거워지는 변화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셨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몸이 수분을 가장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위장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 흡수율도 높고 대사도 더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수가 몸속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하루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레몬수 이후 15분 정도 지나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소화 흡수까지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익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매일 이 습관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미 이 방법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본인만의 레시피나 꿀팁이 있다면 나누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레몬수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전하는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침마다 내 몸을 돌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이 몇 분의 습관이 어느새 인생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루틴,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소중한 인사이트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습관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많은 중장년층이 새벽 3시쯤 눈을 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적이 있나요? 조용한 새벽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 몸이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이자 단순한 습관이나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새벽 3시쯤 깨게 되는 5가지 중요한 이유와 그 시간대의 깨어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각 이유에는 우리 몸 건강 그리고 삶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그동안의 수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겁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노화의 리듬에 바탕을 두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호르몬 변화, 수면 패턴 건강 문제뿐 아니라 조용히 작용하는 정서적, 사회적 요인까지도 다루며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고 진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벽 3시에 깨서 왜 하필 지금이지 하고 물어본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수면뿐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삶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새벽 3시 무렵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우리 몸의 생체시계라 불리는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숙면에 빠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마다 일정하고 풍부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깊고 연속적인 수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이 변화가 숙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충분히 보내거나 저녁을 평온하게 마무리한 날에도 밤이 깊어 2시, 3시, 때로는 4시가 되면 멜라토닌의 자연 분비가 너무 낮아져서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꿈 때문이 아니라 뇌가 서서히 각성 상태로 전환되면서 충분한 멜라토닌이 이를 붙잡아주지 못해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며 몸이 제 기능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체내 화학작용이 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더욱이 침실 환경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 탁상 시계의 깜박거리는 불빛 문틈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 조명 같은 아주 작은 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서 새벽 3시에 깨어남이 더욱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72세가 된 박영수 씨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 잠자리가 좋은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새벽 3시 15분쯤이면 자주 눈이 떠집니다.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는 건 아니고 그저 아침이 된 듯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멜라토닌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박영수 씨는 침실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며 저녁 산책을 통해 생체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에게 아직 밤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예전처럼 완벽하게 깊은 잠을 자지는 못해도 이제는 몸의 변화를 거스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몸을 원망하기보다는 수면을 돕는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좌절을 연민으로 바꿔주고 자기 몸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 수면 주기의 변화쏴와 수면 단계의 앞당겨짐. 중장년층이 새벽 3시 무렵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면 단계 앞당겨짐, Advanced Sleep Phase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체 리듬이 서서히 앞당겨져서 저녁이 되면 평소보다 일찍 졸음이 오고 아침에도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전에는 밤늦게 영화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거나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도 단잠을 자곤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이 번쩍 뜨여버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근본적인 생체 리듬 변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고 해가 갈수록 그 영향은 더 또렷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적 늦은 시간에 잠들어도
몸이 태양의 주기와 잘 맞춰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시계는 조금씩 앞으로 당겨져서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고 그만큼 새벽녘에도 자연스럽게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쯤에 잠이 들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잠드는 날도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새벽 3시쯤이면 이미 몸이 충분한 수면 주기를 마쳤다고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바깥은 캄캄한데도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이건 결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몸이 이제는 새로운 일정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계절마다 조금씩 앞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당겨져서 작동하는 셈이죠. 이 변화 자체는 위험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소 가족과의 생활 리듬, 사회적 모임, 개인 취향 등이 이 새로운 리듬과 맞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작용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한적한 집에서 생활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고요한 환경은 몸이 저녁에 더 빨리 진정 모드로 들어가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던 활동들이 줄어들면 몸은 자연히 하루 일과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바쁜 일상을 보내던 시기와 달리 정해진 스케줄, 회의, 출퇴근, 약속 등이 사라지면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은퇴 후로 그는 보통 오후 5시 반쯤 저녁을 먹고 TV 뉴스를 1시간쯤 본 뒤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3시만 되면 자연스레 눈이 떠지고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이 현상이 단순히 수면 단계의 앞당겨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김성호 씨는 밤 시간을 조금 더 늦게 보내기 위해 자기 전 따뜻한 조명을 켜두고 책을 읽거나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달래주었습니다. 가끔은 딸에게 전화해 짧은 안부 전화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사회적 감각적 자극들이 잠드는 시간을 조금 늦춰주는 데 도움을 주었고 새벽 3시에 깨는 날이 줄어들면서 일상의 리듬과도 더 잘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면 주기의 변화는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작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혼란을 덜 수 있고 몸과 싸우기보다는 내 몸의 흐름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벌써 다 잔 건가 싶은 날이 있다면 그건 몸이 단순히 조금 앞당겨진 일정에 맞춰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 일과와 습관을 몸의 리듬에 맞게 조절해보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유, 신체적 불평함과 건강 문제로 인한 잠깨움 중장년층이 새벽 3시쯤에 깨어나는 또 다른 흔한 이유는 몸이 조용한 밤 시간에 신체적 불편감이나 잠재된 건강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나 사소한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러한 증상들은 경고등처럼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듯 수면을 방해하곤 합니다. 뼈마디가 쑤시거나 방광이 가득 찼다거나 허리나 어깨가 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사소한 불평함만으로도 깊은 잠을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으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 땐 아무렇지 않다가도 몇 시간 지나 몸이 한 자세로 굳어버리면 통증이 슬며시 찾아와 잠을 깨우곤 하지요. 혹은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식사 후 바로 누웠을 때 생기는 야간 위산 역류도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입이 마르거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혹은 방 안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조차도 새벽녘에 몸의 방어 기전이 약해진 틈을 타 잠을 깨우곤 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새벽 3시 기상 이유 중 하나가 소변이 마려운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탄력이 떨어져서 요일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낮에는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잠깐 잊을 수 있지만 밤이 깊어 조용한 방 안에서 누워있다 보면 그 감각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이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면 이미 몸은 깊은 수면에서 벗어나 가벼운 각성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혈압약, 심장약, 통증 관리, 약물 등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지는데 이런 약물 중에는 잦은 배뇨, 천변화빛이나 소리에 대한 예민함 같은 부작용이 따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 혹은 수년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누군가 알려주거나 스스로 기록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6세의 김순애 씨는 원래 잠이 얕은 편이었는데 지난 1년 사이 새벽 3시 반이면 거의 매일 깨어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몸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면서 야간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에도 몇 가지 변화를 주었더니 예전보다 훨씬 덜 깨게 되었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새벽에 깨는 일이 내 몸이 고장났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몸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매 순간 반응하고 경고를 보내고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잘 살펴보면 더 나은 관리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몸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집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다는 것이 불편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조용한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나를 살펴보고 돌봐줘야 할 때야 라고 말이죠.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돌보고 더 깊은 휴식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 생활 습관이 바꾸는 수면 리듬. 중장년층이 새벽 3시쯤에 잠에서 깨게 되는 또 하나의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상 패턴과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조용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많은 중장년층은 자연스레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하루 일과를 일찍 마무리하며 낮 동안의 신체 활동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몸에게 밤이 일찍 시작된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결국 새벽에 더 일찍 눈이 뜨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하루의 분주함이 줄어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출퇴근이나 볼일 보기 사람 만나기처럼 규칙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몸의 생체 시계는 서서히 앞으로 당겨지고
밤이 되면 더 빨리 잠을 청하게 됩니다. 조명이 은은한 거실에서 자극 없이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시계를 보면 아직 9시도 안 됐는데도 멜라토닌이 먼저 분비되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찍 잠들면 자연스럽게 몸도 그만큼 일찍 휴식을 다 채웠다고 느끼게 됩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여전히 밖은 캄캄한데 몸은 이미 오늘 할 만큼 쉬었다는 듯 깨어나 버리곤 하지요. 또한 식사 시간과 수면의 질 사이에는 은근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은 건강에는 좋지만 가벼운 야식 없이 잠들면 밤사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허기는 느끼지 못해도 몸을 슬그머니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속에 머무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오후 이른 시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늦게까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나 빛에도 잠이 깨기 쉬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4세의 김종수 씨 사례를 보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종수 씨는 은퇴 이후 하루가 한결 느긋해지면서 저녁 5시쯤 식사를 마치고 저녁 뉴스를 보다 소파에서 깜빡 졸곤 했습니다. 밤 9시가 되기도 전에 침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새소리도 들리기 전에 몸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라 답답했지만 일상 루틴을 곱씹어 본 뒤에는 스스로에게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산책을 추가하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더 밝은 불빛 아래서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또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낮잠을 피하려 애쓰면서 몸의 생체 시계를 조금 늦춰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몸도 점차 새로운 리듬에 맞춰졌고 새벽 3시에 깨는 날이 줄어들면서 원하는 기상시간과 더 잘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이렇게 습관의 힘을 자주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하루의 규칙성을 원합니다. 그 리듬이야말로 뇌에게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다 혹은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를 알려주는 신호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신호가 약해지거나 흐트러지면 몸의 시계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더 일찍 깨거나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살펴보고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이 더 편안하게 쉬고 깨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금 숙면을 되찾고 매일 아침 더 상쾌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5번째 이유, 마음과 감정의 불안정함. 가끔 새벽 3시에 깨는 이유는 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분주함 속에 묻혀있던 감정의 층이 조용한 밤이 되면 하나둘씩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방해받을 것이 없는 이 새벽 시간은 평소에 꺼내놓지 않았던 걱정이나 후회 혹은 그리움이 고개를 들고 찾아오는 무대가 되곤 하지요. 이때 잠에서 깨는 건 시끄러운 소음이나 통증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문득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마음 한켠에 놓여있던 근심이나 묻혀있던 기억들이 부드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느꼈던 불안처럼 날카롭거나 급박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배경음처럼 깔리듯 마음을 간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더라도 뭔가 편치 않은 기운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감각이지요. 몸이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에는 이런 생각들이 묻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더 이상 하루 종일 바쁘게 달리지 않으니 그동안 미뤄뒀던 기억들, 지나간 관계, 예전의 결정 잃어버린 것들,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새벽녘에 더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한몫 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친구의 모임이 줄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생활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낮에는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마음이 덜 느껴질 수 있지만 밤이 찾아오면 그 조용함이 마음속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꼭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고개를 들거나 방 안의 적막함을 깨우는 작은 바람 같은 감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이순자 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낮에는 정원 가꾸기를 하거나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자꾸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낮에는 애써 미뤄둔 걱정들도 조용히 다시 찾아옵니다. 처음엔 이게 수면 장애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말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뒤로 이순자 씨는 잠자리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새벽에 눈이 뜨면 그때 떠오른 생각을 간단히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글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담긴 솔직한 말들을 적으며 스스로에게 귀 기울여 주었던 겁니다. 또 저녁에는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작은 숨통을 틔워주었고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이 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시계처럼 정확히 맞춰진 스케줄을 따르지 않습니다. 떠오르고 싶은 기억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던지고 싶은 질문은 새벽에라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의 증거이지요. 새벽녘에 깨어나고 문득 생각에 잠기는 것은 내 안에 쌓여온 지혜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아픔, 수많은 이야기를 겪어온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기억 이상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 깨달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안심이 될지, 혹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자비가 필요할지를 살펴보세요. 오히려 이런 새벽의 깨달음이 진정한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외면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존중함으로써 더 깊은 수면과 함께 내 삶을 이해하는 폭도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들으신 내용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몸 안의 시계가 변하는 부분이었을까요? 건강에서 오는 작은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고요해질 때만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의 파도였을까요? 이 5가지 이유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새벽녘에 깨는 경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고장났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이 시기를 지나며 몸과 마음이 여전히 얼마나 부지런히 반응하고 적응하며 살아 숨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새벽 3시에 깬다는 사실을 귀찮은 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스스로의 필요와 습관, 그리고 마음을 더 살펴보라는 메시지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경험에서 혼자가 아니며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통찰이 생기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더 깊은 휴식과 편안함, 내 몸의 리듬에 더 잘 맞추어 사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유 중 하나라도 내게 해당한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나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장은 더 의식적으로 쉬고 몸을 한층 부드럽게 돌보고 아침을 조금 더 이해와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